남은 사람도 열심히 하면 되지. 자, 시작해 봅시다. 저에서는 극한에 대한 개념 정도만 공부한 거죠, 우리. 저게 이제 극한인 건데, 같은 말이지만 한번 더 해볼게. 어떤 함수에다가 x에 뭔가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그 집어넣은 수가 누구냐면 a에 엄청나게 가까운 수, a에 엄청나게 가까운 수를 집어넣을 건데,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에 해당하는 함수값, y값이 누구에 가까워지는지를 대답하는 게 극한이라고 했지. 그죠? 이게 극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결정되는 걸 극한이 존재한다. 알파라는 극한이 있다. 극한이라는 말 대신 극한 값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극한 값보다는 극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저렇게 답이 하나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들을 수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이 특정 값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이거 x가 a에 가까워지는 건데 a 어느 쪽에서? 왼쪽. 그걸 좌극한이라고 부른다 했지? 좌극한의 결과랑 똑같이 a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a에 가까워지고 있는 방향이 a의 오른쪽. 그러니까 a보다 큰 쪽에서 x에다가 a에 가까운 수를 넣을 때의 우극한의 결과가 같을 때, 얼마로 같을 때? 똑같은 답으로 같을 때 우리는 이걸 수렴한다. 알파를 극한이라고 불러.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것들을 수렴이라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또 있을 텐데, 들어봐.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답이 없는 거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왼쪽에서는 이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이쪽을 향해 가고 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들을 확인을 했는데, 왼쪽은 여기가 답이고 오른쪽은 여기가 답이라면 극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또 이걸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특정 정답이, 한 가지 형태의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계속 커지고 있는 답이 나온다거나 계속 작아지고 있는 답이 나올 때 위쪽을 양의 무한대, 아래쪽을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무한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는 얘들아 분명히 기억해줘. 이거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기호야. 수렴은 뭐라고? 좌극한과 우극한의 결과가 특정 하나의 값에 공통으로 걸쳐져 있는 경우, 좌극한도 우극한도 한 가지 형태의 정답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수렴한다고 말을 하게 되고, 이거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수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의 값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극한이 있는 거고 수렴하는 거. 그렇지 못한 모든 경우에 대한 극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문제 최대한 풀어가면서 연습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계속 가볼게요. 질문 한번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열심히 해봐. 8페이지 질문. (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문제 없어? 숙제했어 안 했어? 됐어? 얘기했어? 지금 8페이지 맨 앞에 괜찮아? 유빈이 괜찮니? 숙제했어 안 했어?
아니 몇 문제 되지도 않는데. 자 넘겨볼게. 9페이지 질문 4번. 얘들아 선생님 4번 그래프 좀 딸 동안 혹시 못 푼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한번 잠깐만이라도 다시 한번 더 풀 수 있도록 문제 좀 봐봐. 선생님 빨리 그래프 좀 그려볼게. 너희들 집중해서 해봐. 자, 시작해볼까? 질문 보세요. 이거 fx에 누구로 가는 극한 물어보는 거야? 누구에 가까워지는 극한? k에 가까워지는 무슨 극한? 좌극한. k에 가까워지는 좌극한이 해서 똑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면 돼. 좌극한이 똑같이 k로 가는 우극한보다 크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k가 어딘지는 몰라. k는 이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숫자가 되겠지. 마이너스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낸 좌극한의 결과가 우극한의 결과보다 크면 되는 거거든. 하나 예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네. 봐봐. 만약에 K가 여기였다고 해보자. K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수가 다 K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 여기가 만약에 K였다면 여기를 K로 했을 때 이 좌극한은 이거니까 여기로 오고 있겠죠. K에 접근하는 우극한은 이거 따라갈 거니까 K의 오른쪽에서 K를 향해 X값들을 접근시키다 보면 그래프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말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을 때 이 K가 여기가 맞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둘 다 누가 나오느냐? 여기가 나오게 되죠. 얘들아, 요게 좌극한과 우극한의 똑같은 답으로 결정되는 녀석이야. 한 번 더 봐. K라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접근시켰을 때의 극한과 오른쪽에서 접근시켰을 때의 극한의 크기 중에 좌극한이 더 크길 바라는 문제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봤단 말이야. K가 혹시 이쯤이면 어떨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좌극한은 여기로 와.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야. 우극한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에 좌극한도 여기로 우극한도 여기를 향해 이 정답을 향해 똑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든 이 K에 대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가 돼야 되거든. 왼쪽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접근시키고 있을 때의 그래프의 방향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결과가 같게 나타나는 건 언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짐 없이 연결되고 있는 순간. 이런데
이런 데는 그리고 이런 데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의 결과가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K가 여기였다고 했다. 그럼 좌극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우극한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 답이 같겠죠.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순간에서 좌극한의 결과가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좌극한이 더 큰 값이 되길 바라고 있던 거니까 어느 순간의 지점이 K가 됐을 때 왼쪽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함수값이 오른쪽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함수값을 말하면 안 되지. 극한이 왼쪽 극한이 오른쪽 극한보다 더 크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왼쪽이 더 높게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라서 어디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어? 여기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여줄까? 여기가 만약에 K가 되잖아. 그럼 좌극한 어디로 가? 좌극한 1로 갑니다. 좌극한 1로 가. 그런데 똑같은 마이너스 2인데 우극한을 진행시키잖아. 우극한은 여기. 정답 얼마? 0으로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해가 되려나?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K가 돼야 좌측이 우측보다 높은 지점에 있겠느냐를 물어보고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정답 체크해도 되지? K가 마이너스 2일 때 또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일 때도 좌극한은 1로 가고 우극한은 0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왼쪽이 높은 걸 찾는 거지? 왼쪽이 높은 걸 찾는 거야. 또 있니 없니? 얘들아 그래프 보고 이제 정리해봐. 지금 선생님이 찾아낸 K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외에 또 다른 데는 있어 없어? 없죠. 여기 0도 해볼까 했는데 0은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작아. 2도 마찬가지야.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아래쪽에 있어. 그래서 K에 어울리는 정답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없다고 그랬지. 이제 막 처음 배우는 선행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미적분 쪽 선행 안 했을 텐데 처음부터 잘하길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천천히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자고. 자, 또 질문? 7번. 몇 번? 7번. 7번 가볼게. 선생님이 지금 순간은 다 물어봐도 속으로 답답해할 이유가 없어. 어려운 문제들이야. 낯선 문제들이고. 자, 이것도 연습하자. 질문이 뭐냐면 리미트 극한으로 보내 x가 2에 가까워질 때의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어. 이게 있어야 된대. 그럼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 극한이 있으려면 명심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좌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2로 가는 극한이 있으려면 2로 가는 좌극한과 2로 가는 우극한의 결과가 각각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존재하는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돼. 같아야 존재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 fx 나왔잖아요. 시작할게. x이 2보다 어떤 수야? 2보다 작은 수야. 명심해. 극한은 x에다 절대 2를 넣으면 안 됩니다. x는 2가 아니에요. 2에 가까운 수는 맞지만 얘는 어쨌든 2보다는 좀 작은 수. 얘는 2에 가깝긴 하지만 2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큰 수를 넣는다는 뜻이거든. 그럼 질문 봐. 한 번 더 물어볼게. x 2보다 어떤 수야? 2보다 작은 수야. 그럼 문제에서 fx가 있는데 2보다 작은 수는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위에 거 써야 돼. 2보다 작을 때 이거 쓰라며. 그럼 fx에다가 이거 써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두 번째
x 2보다 어떤 수야? 조금이라도 2보다 클 때 뭐 쓰래? 2보다 조금 클 때 뭘 쓰래? fx 자리에 a를 쓰랍니다. a를 쓰래. 그럼 극한 계산으로 가볼까? 이거 정답 누구지? a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얘들아, 이 함수가 뭐니? 그냥 y는 a라고 하는 함수야.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 말하는 거야. 상수함수. x에 뭘 넣었던지 간에 답이 계속 a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수함수. 문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 x가 없잖아. x에 뭘 넣어도 똑같은 답 나오는 상수함수일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a겠지. 극한이. 그 다음 위에 거 가볼게. x 2보다 어떤 수? 작은 수. 그럼 x는 절대 누구는 아니다? 2는 아니다. 선생님 따라와. x 어쨌든 2 아니야. 그럼 분모 절대 누구는 아니지? 0은 아니야. 다시 x에 선생님 봐봐. 죽었다 깼는데 x에 2는 안 넣을 거거든? 그러니까 x에 2를 넣지 않을 거라면 얘는 절대 0은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 말했지? 세상에 이렇게 생긴 부수 없다고. 이런 부수는 말도 안 돼. 이거 0분의 0 아니야. x에다 2를 넣으면 0분의 0이 돼서 말이 안 되겠지? 그런데 2가 아닌 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둘 다 0에 가까워지고 있긴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0은 아닙니다. 명심해야 돼요. 0은 아니야. 그럼 이제 절대값 빼볼까? x의 2보다 어떤 수? 2보다 작은 수면 얘는 무슨 수?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겠지.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다시 물어볼게. x-2는 0이다 아니다? 0이 아니다. 중요한 거야. x-2는 0이 아니야. 그럼 0이 아닌 수가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누가 넣는 거야? 마이너스 붙은 x 플러스 2면 나누는 거야. 근데 x에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2에 가까워지고. 7번 봐. x 2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얘는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 x가 2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얘는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4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4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에다가 분모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극한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까워지냐를 대답한 게 극한이었으니까. 근데 문제 조건이 뭐였어? 2로 가는 극한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2로 가는 좌극한과 2로 가는 우극한을 구분해서 풀고 있었던 거야. 구분해서 풀었더니 좌극한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우극한은 a가 나와. 극한이 있으려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래야 극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연습하자. 당장 잘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떤 시간이 걸려서든 간에 일단 익혀놓고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익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는 미분하고 적분 배우면 돼. 7월 말에 여름방학이라면 그럼 여름방학 특강 해봤자 2주야. 그거 끝나면 학원 광복절 껴서 아마 3일? 3일 정도 방학일 거야. 그리고 학교 개학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거 미적분 책 한 권 다 끝낼 생각 없어. 끝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름방학 끝나도 계속 그냥 이어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다만 선생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래도 여름방학 끝날 때쯤까지는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좀 진도를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돼도 상관없어. 어쨌든 천천히 이 극한이라는 걸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것도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다그치지 않을 테니까. 자, 또 질문. 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질문해. 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넘겨볼까? 10페이지 질문. 12번도 얘들아, 선생님이 그래도 최대한 좀 빠르게 따볼 테니까 숙제 안 한 사람, 아니면 했는데 틀린 사람
한 번씩만 좀 더 보고 계세요. 빨리 집중해서 조금만 보고 있어. 정합수에서 하자. 7번부터 이제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 이거 F에 1로 가는 무슨 극한? 여기 F 있어 얘들아. 이게 F야. 7번 봐. 1로 가는 무슨 극한이라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지금 X를 이렇게 접근시키라고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X를 접근시키면 그래프 어떻게 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이야? 1번 때문이야? 2번 때문이야? 이거 정답. 항상 극한은 y값 대답하는 거라고 그랬어. x가 1의 왼쪽에서 1을 향해 접근을 하면 x에다가 1에 가까운 수를 왼쪽에서 접근시키면 해볼게. x 이거 넣으면 y값 여기, x 여기 넣으면 y값 여기. x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y값 계속 여기로 와. 계속 여기로 오면 지난 시간에 막 정리해서 찍었지. 더 가까이 올 거야. 더 가까이 올 거야. 물론 1을 넣으면 순간적으로 답이 여기로 바뀌어. 근데 극한은 1을 넣는 게 아니거든. 1을 넣으면 정답이 까만 점 여기로 바뀌겠지. 그런데 극한이라는 건 1을 넣는 게 아니라 1에 가까운 수. 1을 넣는 순간은 정답이 여기로 옮겨지겠지만 극한은 1에 가까운 수를 넣는 거기 때문에 계속 y값은 죽을 때까지 정말 끝도 없이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겠지. 그게 극한이야.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일단 하나 찾았어. 알파가 얼마라는 거? 그럼 얘들아 알파 1인 거 찾았으니까 문제에다가 알파에다가 1 집어넣고 풀게. 그럼 이제 또 시작하자. 먼저 빨간색으로 볼게. x 어디로 간다? 1의 우극한. 그럼 1의 우극한을 f에다 먼저 계산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이거 했지? x가 이렇게 갈 때 이 안에 있는 게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찾아보라고. 얘는 지금 치환을 통해서 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환해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고 그냥 바로바로 직선에서 계산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보여서 일단 선생님 다시 한번 이런 거 해볼게. x 어쨌든 어디로 가? 1로 가. x가 1로 가면 x-1은 어디로 가게?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생각해봐. x가 1에 가까운 수야. 그냥 1이라고 생각해봐.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1 빼기 2는 당연히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게 맞겠죠. 맞아? 일단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찾아놓고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x1보다 어떤 수야? 큰 수야. 얘 1에 가까운 건 맞지만 근데 중요한 건 1보다는 조금 큰 수거든. 1보다 조금 큰 수면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확인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떤 수일까? 조금이라도 큰 수가 되겠죠. 생각해봐. 당장 빠르게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냐면 x-2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x가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칠판 봐봐. 1로 가고 있다는 건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에 바꿔주는 거 분명히 맞잖아. x가 1에 바꿔주면 바꿔줄수록 얘는 마이너스 1에 바꿔주는 게 맞아. 그런데 마지막에 x가 사실은 1이 아니라 1보다는 조금 큰 수거든? 대충 생각하면 요 정도 수란 말이야. 물론 이거보다도 더 작겠지만 1.01 또는 1.001, 1.0000000 어쨌든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이 정답은 마이너스 0.9999 이렇게 될 거잖아.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인 건 맞아. 근데 그 수가 어찌됐든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더 큰 수라는 거죠. 이렇게 먼저 찾는 거야. 찾아놓고 그럼 이제 결론 지을 수 있지. 아, f에다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을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다시 f에 넣고 있는 숫자가 얘거든. 근데 얘 계산 끝났잖아. 얘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큰 수야.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로 가고 있을 테니까 정답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한 번 더 하자. 똑같은 방법을 할 거야. 다시 봐봐. x 어디로 간대? 1로 가. 칠판 봐봐. 한 번만 더 하게. 안 보면 계속 몰라. x 어디에 바꿔주고 있다고? 그럼 x가 1로 가고 있으면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x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에 바꿔주고 있는 거 맞니? 0에 바꿔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x는 1보다 조금 어떤 수야? 작은 수야. 그럼 생각해봐. 1에서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를 뺄 거거든. 1에서 1보다 작은 수를 뺄 거면 걔는 무슨 수일까? 0보다 큰 수겠죠. 보다 큰 수겠지. 한 번 더. x가 1로 간다? 얘가 1에 가까운 수다? 그럼 얘는 0에 가까운 수가 되겠지. 1에서 1에 가까운 수를 뺄 거니까 1에서 정말 1과 같을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 숫자를 뺄 거니까 당연히 0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그 0에 가까워지는 수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냐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냐 그걸 보자는 거지. 그걸 확인한 게 0 플러스였던 거. 그럼 마무리. g라는 함수에다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을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지. g에서 0으로 가는 우극한. 여기에 0이잖아. 0으로 가는 우극한. 그럼 그래프는 이거 따라오는 거 맞나?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그래서 2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답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아마 뒤쪽에 합성함수 또 나올 거야. 똑같은 내용으로 또 할 겁니다. 그때 계속 봐주면 돼. 연습 다 하자고. 이 합성함수에 극한 학생들 많이 힘들어해. 연습만이 갈 길입니다. 자, 넘겨볼게. 11페이지 질문 13번 14번 14번도? 14번 모르지? 정원아 13번 14번 둘 다 하자. 13, 14 그런 다음에 그 옆에 같은 부분이 합성하면서 한 번 더 연습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도 그냥 괜히 시간 애매하게 보내지 말고 지금 선생님 그래도 13, 14 둘 다 딸 테니까 그동안 두 문제 한 번만 더 봐봐.
진지하게 부탁할게. 자, 13번 시작해볼게요. 저거 두 개 계산해야 된다. 첫 번째 극화부터. x 어디로 간대? x 무한대로 간대. 항상 명심해. x 무한대로 가면 누구부터 계산을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서 얘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야. 됐어요? 무한대가 뭐라고 그랬지? 무한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랬지? 엄청나게 큰 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보다 훨씬 더 큰 수. 그 수보다 더 큰 수.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어디로 갈 것 같아? 누구에 가까워질 것 같니 이거? 숫자 한번 몇 개 넣어볼까? x에다 10 넣어볼게. 10 넣으면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11. 근데 10 정도로 만족할 게 아니지. 100 넣어볼래? 100 넣으면 뭐야? 99분의 100이야. 1000 넣으면 999분의 1001이니? 1억 넣으면 9999만 9999분의 1억 1이야. 지금 선생님이 계속 숫자 키울 때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분수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생각해봐. 분모는 분자보다 이만큼 작은 수거든. 분자보다 분모가 크기상으로 이만큼 작은 수가 맞아.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봐봐. x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큰 수에다가 1 뺀 거보네. 그 크기만큼 엄청나게 큰 수에다가 1을 더한 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이미 엄청나게 커.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인데 거기다가 1을 빼봤자 뭐 기별이나 가겠어? 이 엄청나게 큰 수에다 1을 더해봤자 뭐 차이가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겠냐고. 물론 분자가 분모보다 조금 큰 수는 맞지. 하지만 극한이라는 거의 의미는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크기가 거의 같은 거야. 맞아? 그럼 얘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어? 1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면 되죠. 진짜 1에 가까워. 물론 1은 아니야. 1이려면 분모하고 분자가 같아야지. 근데 극한이 뭐야? 얼마가 되느냐 묻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 어떤 수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찾는 거거든요. 맞아? 그럼 좀만 더 가보자. 이거 지금 봐봐. 1에 가까운 수인 건 맞지만 어찌됐든 분자가 분모보다 어떤 수야? 그럼 얘 1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했는데 1보다는 어떤 수게? 1보다는 큰 수. 자, 이걸 선생님 말 들어볼래?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친구들은 지금 극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조금 더 유리해. 선생님이 완벽하게 이해시켜 줄 테니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잘 봐봐. 이 파트에서 원했던 치환의 방법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볼게. 지금 봐봐. 요거 x-1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근데 보일 때 분수함수 배웠던 것도 기억을 잘해야지만 풀 수 있었을 텐데 한번 복습해보자. 어쨌든 또 언제나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잊어버렸다면 한 번 더 복습하자. 요거 분수함수야. 지금 정근선 x는 1, 정근선 y는 요거 보고 찾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y의 x의 개수 1분의 x의 개수 1, 1분의 1이 y 쪽의 정근선. 이제 쌍곡선 그릴 건데 표준형이 아닌 이런 것들을 일반형이라고 불렀었거든. 기억납니까? 일반형일 때는 정근선은 찾을 수 있지만 1사방향 쌍곡선인지 2사방향 쌍곡선인지 모른다고 했지. 그래서 점 하나 집어넣어버렸어. x에 0 집어넣을게. x에 0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를 넣어줘. 0, 마이너스를 여기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쌍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제 봐.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려고 노력했거든? 지금 한번 봐봐. 그럼 이렇게 그려진 함수에 대해서 x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나 지금 이거 보고 싶은 거잖아. 여러분들 당장 이해 잘 못할까봐 이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도 그려봤어. 그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해서 x에다가 무한대로 향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 x에다가 무한대가 어딘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하는 게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로 넣게 되면 그래프 어디로 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쪽으로. 근데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1로 가고 있는 거잖아. 이거 정근선 아니었습니까? 절대 쌍곡선은 정근선과 만나거나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랬지. 얘 아무리 가도 끝없이 가도 절대 이걸 1과 만난다거나 1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디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느냐? 1을 향해 가까워진다. 그런데 1을 향해 가까워지는데 이 숫자가 1보다 어떤 수야? 1보다 위에 있는 수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큰 수라고. 그래서 결론이 이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갈게. 한 번 더 봐봐. x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대. x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을 때 요걸 본 거야. 요거를 계산해 볼 거라고. 나중에 요거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배울 거야. 오늘이었으면 좋겠지만 오늘도 진도 생각보다 많이 못 나올 것 같아서 토요일?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그 방법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칙적으로 계산해서 얻어야 되는 정답의 그 과정대로 문제를 풀어볼 거라고. 한 번 더 봐봐. x가 무한대로 가잖아? 이거 무한대야. 엄청나게 큰 수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야. 그 수에다가 분모는 꼴랑 1만큼 뺀 거고 분자는 1만큼 더한 거야. 그렇게 큰 수에다가 1 빼고 1 더한 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x가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x-1과 x 플러스 1은 그냥 거의 비슷한 숫자겠구나. 비슷한 숫자겠구나. 그럼 분모하고 분자가 거의 같은 수준의 크기를 갖는다면 약분했을 때 1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맞겠죠.
1에 가까운 수 맞아. 응? 표현이 너무 힘든데 봐봐. 분모가 9999999 이렇게 가면 수거든. 분자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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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가는 수거든. 분모 분자가 더럽게 큰 수야. 더럽게 큰 수인데 기껏해야 분자가 분모보다 이만큼 커. 엄청나게 큰 수인데 분모에 있는 이 숫자보다 이 정도 큰 수야. 이거 차이가 있어? 물론 분자가 더 큰 수만 맞지. 근데 이 크기가 거의 이 1이라는 수에 가깝지 않겠냐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만들어진 것도 봐봐.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고 그 그래프에다가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는 여기 따라가 이렇게 가게 된다고. 근데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얘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1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1로 가고 있는데 그 숫자가 1로 가고 있는 이 숫자가 1보다 어떤 숫자냐? 1보다 어떤 숫자예요? 전부 다 1보다 위에 있는 숫자들 아니야? 1보다 큰 수들이야. 그래서 1 플러스로 적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숫자 자체가 x가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숫자는 엄청나게 거대한 수. 그 거대한 수에 1 빼고 1 더한 건 사실 극한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진짜 큰 수에 1 빼거나 진짜 큰 수에 1 더하거나 어차피 똑같이 큰 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1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한 거고, 1로 가고 있는 건 확인됐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분자가 분모보다는 큰 수잖아. 그러니까 1보다는 조금이라도 큰 수가 맞는 거겠지. 자, 이제 끝났어. 그러면 칠판 결론 짓자. FEM 1로 가는 우극한, 1로 가는 우극한. 그럼 그래프는 이것 따라 흐르겠네.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죠. 두 번째 거 좀 쉽지? 얘들아, x 어디로 가는 극한?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 좌극한, 우극한, 아니면 그냥 극한? 그냥 극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도 확인해 보시고,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도 확인해 보시고. 천만다행이네. 둘 다 여기를 향해 가고 있네. 물론 도착은 여기야. 몇 번을 말해? 극한은 도착 지점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했지. 가까운 수 진짜 한없이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 어느 값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극한이라서 어디로 가고 있다? 얘로 가고 있다. 13번 문제는 그 두 개를 더하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0입니다. 정답이 0이에요. 자, 하나씩 끊고 갈게. 첫 번째 거 14번 문제야. 어디로 가는 극한? 마이너스 1로 가는 무슨 극한? 우극한. 정답 말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2로 가는 우극한. 이 그래프 보고 대답해봐. 정답 얼마게? 0이죠.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극한이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일 테니까 정답은 0을 향해 가겠지? 0. 두 번째 거 어디로 가는 좌극한? 2로 가는 좌극한. 그럼 2, 칠판 2를 향해 가는데 2의 왼쪽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접근하고 있으면 그래프는 이거 따라가는 거구나. 이거 따라가. 이거 얼마지? 그럼 이거의 결과는 얼마라고 말하는 게 맞아? 2라고. 그래서 정답 0 더하기 2.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겠네요. 기억 정답. 자, 하나씩 끊어서 갈게. 니은 가보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이렇게 문제 안 적고 그냥 바로바로 얼마야 물어보면서 정답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순간이 와야 되는데 선생님 절대 급하게 하지 않을게.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미분적분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거부터 하자.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로 가는 무슨 극한? 지금 봐봐.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면 이렇게 오는 거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네. 그래서 정답 얼마? 2. 자, 한 번 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된다고. 여기 한 번 더 보세요. x 어디로 가는데? 2로 가네. 이거 합성함수니까 이건 나중에 하자. 어쨌든 x 누구로 가고 있다고? 2. 그럼 얘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걸게? 1로 가고 있겠지. 아, 맞잖아. 2에 가까운 수에서 1을 빼면 1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2 빼기 1 생각해봐. 2 빼기 1. x가 2는 아니지만 2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2에 엄청나게 가까운 수잖아. 그럼 그 수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1에 가까워지는 게 맞겠지. 계속 봐. 그런데 중요한 건 x가 2보다 어떤 수였어? 작은 수였어. 2보다 작은 수라는 건 대충 숫자 어림잡아 말하면 1.999 이런 거 말하는 거야. 1.999 정도 말하는 거야. 1.999 정도에서 1 빼면 1에 가까운 건 맞지만 그 수가 1보다 어떤 수지? 작은 수야.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1에 가까운 수 인정? 인정이잖아. 2에 가까운 수면 2에 가까운 수에서 1 빼면 1에 가까운 거 맞잖아. 그런데 그 2에 가까운 수가 사실은 2보다는 조금 작아. 2보다 조금 작은 수에서 1을 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에 가까운 건 맞지만 1보다는 좀 작은 수겠지. 이것도 지금 한번 봐봐. 선생님이 그래프로 또 보여줄게. 요거 그래프 되게 쉽지? y는 x-1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거든. 그리고 이 함수는 2가 기준이었지? 2 넣었을 때 2,1 지나가게. 이것이다. 그럼 잘 봐. x-1이라는 함수에다가 x의 2로 가는 좌극한, x의 2 함수에다가 2로 가는 좌극한을 계산을 해볼 거거든. 그럼 그래프는 이거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1로 가고 있는 거 맞잖아. 1로 가고 있는 거 맞잖아. 근데 이 숫자 좀 봐봐. 제발 봐봐. 이 숫자가 1보다 어떤 숫자들이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점들이 y값들이 1보다 어떤 수들이야? 1보다 작은 수들이라고. 그걸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시켜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속도를 내려면 아 x가 2야? 그럼 얘는 1이겠네. 2보다 작은 수야? 그럼 얘는 1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1보다 작은 수겠네. 그렇게 그래프가 없어도 이렇게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x-1이 어디로 가는지, 그 가고 있는 수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수보다 작은 수인지 큰 수인지를 그래프 없이도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f의 1로 가는 좌극한, f의 1로 가는 좌극한, f의 1로 가는 좌극한.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이거였잖아. 근데 이게 1로 가잖아. 왼쪽이잖아. 그래서 1로 가는 좌극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해주면 되겠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은 얼마나 말해야 돼? 2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3이라고 말해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요거 디귿까지만 하고 시작. 디귿까지만 하고 쉬어. 이거 아까 민지가 물어본 거니까 이제는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데 선생님은 K의 몇 수 있어? 누가 누구 사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거 해석해보자. K로 가는 무슨 극한이? 좌극한이. K로 가는 무슨 극한보다? 우극한보다. 맞아. 아까는 좌극한이 큰 걸 말했던 문제가 기억이 안 나? 잘 기억 안 나네?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작은 걸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답이 오른쪽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답보다 아래쪽에 있기를 바라는 거야. 맞아?
맞니 얘들아? 그럼 아까 선생님 설명대로 여기 부분 선생님 지금 손짓 여기 따라와. 여기는 좌우극한 어떤 데야? 같은 데야. 여기 좌우극한 같은 데야. 여기도 좌우극한 같은 데고 여기도 좌우극한이 다 같은 데야. 왜? 이게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을 계산하던 우극한을 계산하던 정답은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좌우극한이 같은 데야 거기는.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야? 이렇게 연결된 부분 말고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왼쪽의 값이 오른쪽의 값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K가 얼마일 때? K가 얼마일 때? 한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낮게 있는 지점이 누구하고 누구 넣었을 때니? 마이너스 1 여기잖아. 여기 얘들아 여기잖아.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또 누구일 때? 1일 때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럼 다시 물어볼게. 좌극한이 더 큰 건 어디지?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큰 걸 찾으라고 한다면 K가 얼마일 때를 말해야 돼? 그때는 0일 때를 말하면 되겠죠? 여기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더 커지는 순간일 때는 K가 0일 때로 말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좌극한이 더 작길 바랬던 거니까 왼쪽이 더 아래쪽에 있길 바랬던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K가 1일 때만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두 개라고 말했던 D급 보기 정답. 그럼 아까 기억하고 D급만 정답이 된다고 봐주면 되겠네. 4번이 정답이었나. 수고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들아 요건 아닌데 F 안에 또는 G 안에 간단한 X가 아니라 뭔가가 들어있지? 이게 합성함수거든? 그 합성함수라는 이름으로 잠깐만 썼다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고. 지금은 어렵게 느끼겠지만 진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조만간에 찾아올 거야.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잘 버티자고. 첫 시작만 잘하면 미분조건 해볼만 합니다. 진짜 정말이야. 수고들 했어? 조금만 이따가 들어올게. 합성함수 문제 두 문제만 해보고 나머지 과제를 낼 테니까 토요일까지 또 마무리해봐. 전부 15번 문제 먼저 스스로들 잠깐 해결해볼래? 15번부터 일단 15번 한번 해결해봐. 자, 시작해볼게. 첫 번째 문제. F에 어디로 가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같이 하자. 마이너스 1로 가는 무슨 극한? 그럼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진행되고 있는 거 맞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2로 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해봐. 분명히 좀 지금 각 학생들 개인 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할 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 노력들을 하면 돼. 자, 그 다음 x 어디로 간대? 2에 우극한. 그럼 요거 합수함수니까 우리 요거 먼저 해보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안에 들어있는 게 fx지 얘들아. 그럼 fx의 x에다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2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럼 이게 fx가 얘들아. 이 fx에다가 x가 2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동시에 하는 게 낫겠네. 2의 어떤 쪽? 2의 오른쪽. 그럼 여기 노란색으로 먼저 할게. 2의 오른쪽. 2가 먼저 하는 거야. 그럼 2의 오른쪽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0으로. 맞아. 여기로 가고 있잖아. 여기 이거 완전 누구야? 0으로 가고 있잖아. 얘 0으로 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얘들아 여기 그래프 좀 봐봐. 0으로 가고 있는 이 그래프가 다 0보다 어떤 애들이니? 작은 애들이야. 0보다 작은 음액값들이 0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0보다는 작은 수들이라는 거지. 한 번 더 하자.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먼저 계산할 거야. x가 2로 가는 우극한이네. 그래서 2로 가는 오른쪽으로 접근시켰어. 그래프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여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지. 0을 향해, y값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으로 가고 있다는 걸 체크했단 말이야. 그런데 극한이라는 건 그냥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 그 기준이 되는 숫자의 왼쪽에서 오고 있는지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좌우 극한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 좀 보세요. 0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쉽게 말하면 0보다 작은 수들이 0을 향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그럼 마무리도 파란색으로 할게. 끝났지? F의 0으로 가는 좌극한. 0으로 가는 좌극이니까 이거 따라가는 얘기네. 그럼 그래프는 0으로 가는 좌극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개를 더하길 바랬던 문제니까 정답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한 문제 더 할게. 19번 문제 풀어보세요. 19번 문제 한번 시작해봐. 선생님 최대한 빨리 그래프 옮겨 놓을게. 19번 시작해보세요.
자, 가보자. 칠판 보고 또 선생님 잘 따라와봐. 춥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1로 가는 우극한.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F부터, 이게 F지? 1로 가는 우극한. 1의 우극한이면 이거 맞니? 그럼 여기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어디로 가고 있지? 1, 이거 선생님이랑 지금 수업하면서 이제 처음 나왔어. 얘 어디로 가고 있다고? 얘 1로 가고 있죠. 그런데 가고 있는 이 수가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그냥 1인 거지. 얘들아 여기 좀 봐봐. 만약에 1로 가는 우극한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였으면 1로 가고 있는데 1보다 큰 수들이 1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1 플러스로 적었을 거야. 맞아? 만약에 이 오른쪽 그래프가 1의 우극한을 계산할 때 필요했던 오른쪽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다면 이렇게 가서 1로 가고 있다고 말할 건데 사실은 그 값들이 1보다 작은 수들이 1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때는 1 마이너스로 적었을 거야. 맞아? 근데 여기 그래프 좀 다시 봐봐. 이거는 1로 가는 내내 계속 어떤 답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야? 1이라는 답이 유지가, 이거 1의 이 숫자는 다시 봐봐. 이거 이 그래프는 있잖아. 1보다 큰 수가 1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1보다 작은 수가 1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1이라고 하는 답들이 계속 유지된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맞아? 이럴 때는 이게 1로 가고 있다고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1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맞잖아.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1이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처음 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극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답도 누구로 가고 있는지를 맨날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 모양에 대한 극한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 정답이 1이었던 거지. 1. 뭐 2에서 1.5, 1.3, 1.2, 1.1, 1.01, 1.00 이렇게 0.8, 0.5, 0.6, 0.7, 0.9, 0.99, 0.999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1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수들이 아니라 그냥 이미 오래전부터 1이라고 하는 답으로 결정돼서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1인 거예요. 그럼 마무리는 G에다가 누구 넣는 거? 그냥 1로. 이거 극한 아니야. G에 1로 가는 극한이 아니라 G에다가 정확하게 1을 넣어달라는 얘기.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니?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여기죠. 그래서 한 번이지만 좀 충분히 강력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이 되길 바래. 종종 나올 거긴 한데. 자, 두 번째 가볼게요. 0으로 가는 무슨 극한? 좌극한. 칠판봐. G부터 할 거야. 0으로 가는 좌극하니까 0으로 가는 좌극하니까 이쪽 방향 따라가라는 얘기겠구나. 이 방향 따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1로 가고 있는 중이지. 1로 가고 있는 중이지. 근데 이 1로 가고 있는 수가 1보다 어떤 수들이니? 1보다 작은 0에서 0.1, 0.2, 0.4, 0.4, 0.5, 0.6, 0.7, 0.8, 0.9, 0.99, 0.99, 0.9999 계속 1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1보다는 작은 수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마무리는 F의 1로 가는 좌극한. F의 1로 가는 좌극한. 그럼 이거 따라가면 되겠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1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한 두 개의 결과를 더하는 문제라서 정답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더 풀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연습해.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받으면 되잖아. 잘 안 되는 것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스스로를 도전을 해보고 이게 지금 파트가 합성함수지. 근데 그 앞쪽에 있던 것도 합성함수로 얘기했죠. 이 안에 새로운 이름의 함수가 없고 그냥 식이 들어가 있던 것 뿐이지 그냥 결과적으로 똑같은 합성함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됐다면 한번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 좀 더 가져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넘겨봐. 자, 일단 중요한 건 가우스가 아니야. 가우스도 하긴 할 거니까 거기를 막 전부 다 그냥 진하게 X선 주얼 그냥 일단 빼놓으세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세요. 일단 외우자. 극한의 성질 외웁시다. 첫 번째. 별거 없어? 이게 조건이야. 여러분들 좀 이따 외워야 되는 거 별거 없거든? 그냥 이것만 툭 외우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 가지면 되는 건데 그 성질을 써먹으려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뭐야? 쉽게 말하면 F와 G 모두 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해야 돼. 영심해. 둘 다 답이 있는 애들끼리만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거든. 그 성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이 분리해서 계산한 결과를 마지막에 문제가 원하는 연산 기호에 맞게 해도 된다는 게 극한의 성질이야. 됐어? 기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어떤 함수 fx하고 gx가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합쳐져 있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을 물어볼 때, 그런데 그 두 종류의 함수가 모두 A에 접근하는 극한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극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극한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계산 결과는 각각의 극한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문제가 원했던 사칙연산에 맞게 진행을 해주면 된다. 그게 극한의 성질이에요. 됐니? 두 함수가 덧셈으로, 뺄셈으로, 곱셈으로, 나눗셈으로 합쳐서 만드는 함수의 극한을 묻는 문제는 그 각각의 함수의 극한을 먼저 계산해 놓고 마지막에 분리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죠. 단 어차피 교재 설명 잘 나와있으니까 그냥 그지같이 할게. 단 나눗셈일 때는 지금 봐. 딴 거 다 그냥 해도 되거든. 대신 나눗셈일 때는 이 뒤쪽 분모 역할을 해야 되는 gx, 얘가 절대 답이 있긴 있는데 그 답이 0이 되면 안 돼. 0이라는 답을 갖는 것도 수렴하는 거 맞잖아. 정답이 0이면 0에 수렴하는 거 맞잖아. 그런데 나눗셈을 조건으로 해서 극한을 분리해서 성질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분모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수렴값 베타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자, 선생님이 말할까? 칠판. F와 G가 둘 다 수렴한다. F도 G도 A로 가는 극한이 존재할 때 F 더하기 G, F 빼기 G, F 곱하기 G, F 나누기 G, 그 극한의 계산을 F와 G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사칙연산으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 단 덧셈, 뺄셈, 곱셈은 그냥 다 성립하는데 나눗셈일 때만 이걸 성립시키려면 요 한마디가 더 붙어야 된다는 거. 덧셈, 뺄셈, 곱셈에 해당 사항 없어. 나눗셈일 때만 이거 하나 더 붙어야 된다는 얘기. 그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 진짜 쉬운 거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쉽게 말하면 이거 y2x하고 y는 3x 두 함수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대답해볼래? 이거 x에 1로 가면 얘 어디로 가게? 2로 가겠지. 얘 어디로 가게? 3으로 가겠지. 이렇게 한 번은 계산해도 되지만 2x 따로 계산하는 거, 3x 따로 계산하는 거 더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극한의 성질을 말한다는 얘기야. 또 해볼게. 자, 이거 좀 볼까? 이거 루트 2x라는 함수하고 3x 더하기라는 5라는 함수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 x가 루트를 가면 얘 어디로 가니? 2로 가겠지? 얘 어디로 갈까? 3루트 2 더하기 5를 향해 가는 거 맞아? 정답이 이 두 개를 곱하기 정답이 된다는 뜻이야. 맞아 얘들아? 또 이 나눗셈에 대한 얘기도 한번 허접하게 한번 들어볼게. 이거 함수끼리 나누고 있는 거야.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x가 1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3으로 갈 거잖아. 맞지? 여기 x1에 가까워지고 얘 2로 갈 거고 2에 가까워지다 7 더하면 얼마에 가까워지겠어? 9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냥 연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극한의 성질이라고 불러. 별거 없어. 대신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 그렇게 분리해서 계산하고 싶으면 분리해서 계산하고 싶으면 분리되기 전에 있던 함수들이 명심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반드시 수렴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분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간단하게 26번 fx 어디에 수렴한대? 4에 수렴한대. 같이 교재보자. 26번 fx는 1로 가는 극한이 4에 수렴한대. gx는 1로 가는 극한이 3에 수렴한대. 거기 처음이니까 한 번만 적어줄래? 그 두 번째 출식 fx의 극한 4, gx의 극한 3 전체에다 배출 넣고 한마디만 적어줘. 여러분들 입에 붙게. 둘 다 수렴. 적어줘. 둘 다 수렴. 그리고 또 적어줘. 그래서 극한의 성질 사용하는 것 가능. 그렇게 적어줄래? 수렴을 해야지만 각 함수들의 극한이 있어야지만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선생님 지금. fx도 수렴한다면 4에, gx도 수렴한다면 3에, 그렇게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fx하고 gx를 가지고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fx 어디로 가니까? 4로 가니까 3fx는 어디로 갈까? 12로 가겠지. 2gx는 어디로 갈까? 6으로 가겠지. 그럼 정답은 12에서 6을 뭐한 거? 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해. 쓰는 건 간단한데 여러분들한테 굳이 필기를 시킨 이유가 그게 중요하다. 극한의 성질을 써놓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극한의 성질을 쓰고자 사용하는 그 함수들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 말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써먹으면 안 된다. 절대 써먹으면 안 돼. 이 27분도 해보면 할 거고. 음, 28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으면 좋겠네. 29번 한번 해볼래? 29번? 미리 말하지만 이 중에 아무도 이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경험이 중요한 문제야. 경험 없으면 풀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만 못하겠거니 걱정 주눅 들지 말고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말했지. 이거 이투수 교재 정말 쉬운 교재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본적인 것들 연습 잘하고 싶으면 그 뒤에 선생님이 클리닉 교재로 붙여놓은 거 있지? 그게 센 교재거든. 여러분 천천히 기초부터 잘 가지라고. 센이었나 라이트 센이었나 하여튼 어쨌든 이거보다 훨씬 더 기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다루고 있는 형태가 클리닉에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연습 좀 많이 하시고. 자, 이것도 필기해봐. 필기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수렴한다는 뜻이야. 얼마에? 3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0으로 갈 때 수렴한다는 뜻이야. 얼마에? 2에 수렴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기본 문제와 문제처럼 아까 기본 문제 뭐였어? F하고 G가 수렴한다며. 그러니까 F하고 G에다가 내 맘대로 원한다면 헛셈 깔 수 있는 거, 빼셈 깔 수 있는 거, 고셈 깔 수 있는 거, 나눗셈 깔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F가 수렴한다, G가 수렴한다가 아니라 필기 잘해놔. X분의 fx가 수렴한다, X제곱분의 gx가 수렴한다 이 뜻이거든. 칠판 봐봐. 나중에 절대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으면 안 돼. X분의 fx가 3에 수렴하니까 저는 fx를 3x로 놓고 풀었어요. 저는 gx를 2x제곱으로 놓고 풀었으니까. 근데 정말 개떡같은 문제지만 정답이다. 솔직히 좀 짜증나는데 정답이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 이게 방정식이 아니잖아. 이렇게 있었으면 당연히 선생님도 이렇게 풀었겠지. 이거 극한 문제야. 극한 문제인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3이 된다가 아니라 이 값이 3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3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야. 3이 아니야. 얘를 계산했을 때 깔끔하게 정답이 3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푸는 거 말도 안 되는. 서술에서 이렇게 풀잖아.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최소 점수 받아요. 그렇게 풀면 안 돼. 정답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심해. 이제 처음 푸는 거지만 기억해 놓자고.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사용되는 함수를 이런 모양의 함수, 이런 모양의 함수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잘 봐봐. 보고 익혀봐. 그 밑에도 연습할 문제들이 있어. 한 문제 풀어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보라고. 집에 가서 무조건 이렇게 생긴 모양 가지고 극한의 성질을 써먹어야 돼. 선생님 근데 내가 써먹고 싶은 모양이 없는데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줘야 돼. 첫 번째 연습이다. x분의 fx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잖아. 분모 x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분모 문제에다 똑같은 x로 나누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더. x가 어디로 가고 있지? 0으로 가고 있다는 건 0에 가깝다는 거야? 0이라는 거야. 0에 가깝다는 얘기야. 자, 다시 말하면 0이다, 0이 아니다. 그럼 0, 원래 여러분들 분수, 나눗셈 약분할 때 분모 문제를 0으로 나누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건 0이 아니거든. 0이 아니야. 0에 가까운 수지 0은 아니라 내가 0이 아닌 수로 분모 문제를 똑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간다? 해볼게. 이거 x분의 fx 드디어 만들어졌지? 좀 이따 나 여기다가 3 넣어주면 돼. 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건 뭐지? 얘들아 이건 얼마니? 마이너스 2죠. 왜? 약분하면 되잖아. 다시 말해줘. x 0 아니야. 0 아니야. 0이었으면 약분한다는 생각 말하는 사람 완전 바보 소리더라. 이거 볼래?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얼마냐 물어봐.
근데 진짜 개 찌타처럼 이거 약분해가지고 정답 2라고 말해? 수학의 숫자도 모르는 정말 멍청구리 되다.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한테 대답해야지. 세상에 이런 분수가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또 엉뚱하게 대답하면 더 바보짓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아니잖아. 0분의 0이 아니잖아. 0에 가까워지는 수가 있는 것 뿐인 거지 0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약분이 돼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생략 없이 다 보여줄게. 그럼 리밋 x가 0으로 갈 때 분모 x분의 fx 마이너스 2분의 분자도 만들까? 분자는 x제곱분의 fx지? 그럼 얘들아 요거 x제곱분의 fx x제곱분의 gx 만들면 되잖아. 분모 분자에 또 한 번씩 x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곱할게. x제곱분의 x 곱하기 g. 얘들아 선생님 별거 한 거 없어. 분모 분자에 x 한 번씩 더 곱한 것 뿐이에요. 왜? 이 모양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이제 계산 끝난 거야. 이거 얼마에 수렴한다고? 3. 이건 그냥 마이너스 2. 요거 얼마에 수렴한다고? 2에 수렴한다고. 그럼 다 수렴하는 애, 수렴하는 애, 수렴하는 애, 수렴하는 애. 수렴하는 애들끼리 뺄셈 분리해주면 돼. 수렴하는 애들끼리 덧셈 분리해주면 돼. 수렴하는 애들끼리 나눗셈 분리해주면 돼.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답을 적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간다고? 이거 어디로 간다고? 2. 그런데 얘들아 그 앞에 누구 있지? x 어디로 간다고 했어? x 0으로 간다며.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지. 3으로 가. 마이너스 2야. 2로 가. 앞에 0으로 가. 0으로 가. 2로 가. 0 곱하기 2야.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셈 따로따로 그냥 계산해서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정답 1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한 문제 풀어줬지만 그와 비슷한 문제가 지금 보니까 28번하고 30번인 것 같은데 얼마든지 또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고 토요일날 1시간 반 동안 좀 짧게 질문 받겠지만 열심히 해봐. 하면서 실력 키우면 되잖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뒤쪽에 있는 클리닉 문제 풀어보고 시간적인 여유를 초반에 많이 줄 테니까 해보세요.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유형의 문제가 하나 더 있어. 31번 문제. 31번 문제 한번 시작해보세요. 지금 풀기 힘들겠지만 한번 고민이라도 좀 하고 있어. 자, 가볼게. 잘 들어봐.
일단 이렇게 생긴 함수는 1에 수렴한대. 근데 gx는 뭐한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뜻이야. 이거 정답 있는 거 아니지? 발산이야. 수렴이라는 건 이렇게 깔끔한 답이 나와. 이거 깔끔한 답 아닌가요? 이거 깔끔한 답 아니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얘는 수가 아니라 기호야, 기호. 무한대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기호라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기호. 됐니? 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어떻게 풀어? 왜 이렇게 풀어요? 그렇게 좀 반문할 수 있지만 푸는 방법이니까 잘 보고 외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문제는 얘를 먼저 외워주세요. 이 극한에 사용되고 있는 이 fx-3gx를 새로운 함수로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해요. 이게 핵심이야. 치환을 해. 그 치환을 하게 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 리밋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이거 누구로 치환했다고? 지금 나 이거 hx로 치환한 거 맞니? 그럼 이거 정답이 얼마다? 이거 정답이 1이다. 이게 한 가지. 아니 2fx가 3gx를 그냥 hx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1이겠지. 두 번째, 치환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얘 때문인데, 지금 g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알고 있었지? 맞아요? 그래서 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gx를 이용해서 여기 fx를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선생님 암산도 정리할게. fx는 누구냐? 마이너스 3gx 플러스로 넘기면 양변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분의 hx 더하기 3gx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거 치환하듯이 fx를 다른 함수로 정리한 것 뿐이야. 별거 한 거 없어. fx가 이 식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3gx 이하한 다음에 양변 2로 나눠서 정리한 겁니다. 이거 두 가지.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fx가 누구라고? 얘지? 같이 암산 좀 하자. 여기 fx가 몇 배 한 거? 3배 한 거. 3배 해주면 2분의 3gx에서 3배면 2분의 9gx. 2분의 9gx에서 gx 뺄 거니까 2분의 7gx. 그리고 2분의 hx에다가 3배 할 거니까 2분의 3hx 분의, 한 번 더, fx가 이거니까 여기다 4배 하래. 4배 해주면 이거 옆에서 2배 해주면 되겠네. 2배 해주면 6gx. 6gx에다가 gx니까 7gx. 그리고 2분의 hx에다가도 4배 할 거니까 2hx. 이렇게 되겠죠. 얘처럼 되겠지. 근데 얘들아, gx 어디로 간다고? gx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어. 지금 봐봐. 이거 졸라 큰 수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야. 근데 hx는 어디로 가다고 했지? hx는 1로 가잖아. 그럼 진짜 큰 수에다가 2분의 3 더하고 진짜 큰 수에다가 2 더하는 거야. 엄청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수에다가 2분의 3, 1.5 더한 거랑 2 더하기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표현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 잘 봐봐. 선생님 이거 좀 그냥 덩어리로 표현해볼게. gx가 장난 아니게 거대한 수거든. 거기에다가 요만큼을 더하는 거야. 이걸 내가 한 1.5 정도로 해볼게. 분자가 뭐냐면 이만큼 거대한 이 숫자에다가 2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요만큼을 더 더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거대한 숫자에다가 요만큼씩 더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 물론 조금 더 크겠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숫자에 요만큼 더한 거, 이만큼 요만큼 더한 거, 뭐 간에 기별도 안 할 정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정도로 얘네들은 큰 역할을 못한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 말했지.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배울 거야. 바로 배울 거거든. 그 뒤에 막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이런 거 배울 거야. 그때 되면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거대한 숫자들에다가 이렇게 요만큼씩 더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게?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해도 돼. 얘네들이 중요하지. 이 분수의 계산할 때 얘네들이 중요하지. 뒤에 진짜 쥐똥만큼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만큼 거대한 숫자가 분모는 몇 배가 되어 있고 여기는 몇 배 되어 있어? 2분의 7배 되어 있고 여기는 몇 배가 되어 있니? 7배가 되어 있지. 이 수하고 이 수는 크기가 어때? 얘하고 얘는 크기가 어떠니? 같은 애야. 이거 같은 애야. 똑같은 크기야. 엄청 거대한 건 맞는데 그 거대한 정보가 같은 애들이거든. 그 같은 애들의 2분의 7배 한 거랑 7배 한 거를 계산해달라는 얘기니까 이거 약분해주면 되는 거겠지. 어차피 똑같은 숫자야. 선생님 요게 분명히 조금씩 더하니까 근데 더한 수가 다르니까 약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의 극한 설명 아직도 이해 못하고 극한은 정확한 값이 얼마냐를 찾는 게 아니야. 누구에 가깝냐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이거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면 남는 건 2분의 7분의 2. 분모보다 분자가 몇 배가 더 큰 거니? 2배가 더 큰 거지. 그래서 2가 정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연습 더 할 거야. 첫 수를 배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습부터 많이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그거였단 거야. 칠판 볼까? GX 어디로 가고 있다? 선생님 봐봐. 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 GX 어디로 가고 있다고? 양의 원대로 발산. 그러니까 어쨌든 GX는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양의 원대로 발산하고 있는 건 알아. 맞아? 근데 문제가 이걸 계산하길 바래. 선생님 봐. 이걸 계산하길 바래. G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F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 이 식에서 F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주지 않았잖아. G는 어쨌든 발산하는 거 알려줬는데 F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전체를 치환을 하자. 치환을 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F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애들로 바꿔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어디로 가는지 몰라던 이 fx를 어디로 가는지 1로 가는 거 알고 있잖아. 어디로 가는지 무한으로 발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이 애가 알고 있는 애들의 형태로만 바꿔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치환을 한 거야. 이 문제에서 정답을 못 구했던 이유가 F가 뭔지 몰라서였거든. 그 모르는 F를 알고 있는 H나 G로 바꿔내고자 치환을 했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했던 거고. 자, 많이 힘들겠지만 얘들아 이번에도 숙제는 양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클리닝을 해서 열심히 좀 마무리 좀 지어와봐. 31번까지 31번까지 마무리해서 토요일날 시험 끝나다가 또 한없이 또 게을러져가지고 늦잠 자거나 결석하지 말고 시간 맞춰서 잘 올 수 있도록 하세요. 고생들 했어. 정말 고생했다. 해야 돼. 안 하면 계속 몰라.